안녕하세요, 천호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왔는데요. 최근 채권 시장에서 그 한국 유니온 제약 3회차 채권에 대한 이제 거론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가지고 제가 분석한 거 그리고 제가 파악한 이제 현황들 같이 공유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주의사항 먼저 말씀드리면 최종 의견, 그러니까 뭐 이 채권 부도가 날 것 같다 아니면 부도가 안 날 것 같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을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채권 분석 같은 경우에 그 프로세스는 제가 항상 다뤄왔었는데 이번 영상부터는 단순히 제가 분석하고 파악한 한국 유니온 제약 3회차 현황에 대해서만 팩트 위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채권 분석 과정이라든지 그 프로세스가 궁금하시다면 이전 영상들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한국 유니온 제약 3회차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요약 재무제표를 당연히 보셔야 되는데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본 결과 좀 특이사항으로는 최근에 영업 손실이 지속됐었고 더욱이 이제 유형자산이랑 재고자산 쪽에 손실을 처리하면서 그 일회성 비용이 대규모로 인식된 게 특이한 점이었습니다. 추가로 이 매출 규모라든지 수익성을 보게 되면 항생제 시장 내에서 경쟁력이 있을까 의문이 들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향후 실적 반등에 대한 가능성은 좀 불확실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재무구조, 그러니까 현재 상태의 그 재무상태표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자산은 총 900억 규모, 그리고 부채는 총 630억 규모로 부채 비율은 2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자산의 절대 규모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산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상위 4-5개가 한 9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의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가장 큰 규모로 차지하고 있는 계정은 유형자산으로 340억 정도 됩니다. 총 자산의 38% 정도 되고요. 이 유형자산은 건물이 196억, 토지가 69억,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이 56억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건설 중인 자산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지금 재무 현황이 매우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캐펙스 투자가 워낙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유동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적신호, 훨씬 더 강력한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자산은 상대적으로 알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쉽게도 그 은행 차입금 168억 원에 대해서 유형자산 300억 규모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유형자산은 그 외 은행 차입금 외 채무자한테는 유의미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으로 해서 315억 정도, 총 자산의 35%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손실 처리를 보면은 손실 충당률로 32%나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 채권의 신빙성에 의문이 들고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알짜 자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세 번째로 재고자산이 있는데 이 재고자산은 절대 규모로 봤을 때 미미하기 때문에 재고자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금이 한 42억 정도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유형자산, 매출채권, 재고자산, 현금 정도 이 4개가 총 자산의 90% 정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간단하게 봤을 때 그렇게 막 현금 42억 말고는 되게 반짝이는 알짜 자산이 안 보이죠.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아쉬운 요소는 현금이 42억 정도밖에 없는데 분기의 고정비만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30억은 무조건 듭니다. 그러면 42억에서 30억 빼면은 거의 이제 유동성 자산,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상 비용을 대응하는데 좀 그 유동성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4회차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한 50억 정도 발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자금 목적으로 발행을 하면서 유동성에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부채로 넘어가 볼게요. 부채 또한 자산과 동일하게 한 5개, 4-5개 정도의 주요 계정이 전체 부채 90% 정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일단 매입 채무 및 기타 채무가 124억 정도로 총 채무의 총 부채의 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입 채무가 40억, 미지급금이 72억 정도로 미지급이나 미지급 비용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도 이슈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한 의무, 특정 기간이 됐을 때 상한 의무가 부여되는 채무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차입금과 사채입니다. 그래서 차입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196억, 장기가 30억으로 총
226억 정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부채의 36%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 차입금에는 담보, 아까 말씀드렸던 유형자산 300억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신용 이벤트의 트리거로 순수하게 발동하기는 좀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채권 시장에서 한국유니온제약의 그런 신용 이벤트 발생 가능성 노이즈가 좀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심각하게 증가한다라고 하면 뭐 차입금에서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긴 합니다. 그 다음으로 차입금 외 사채를 보게 되면 신주인수권부 사채, 그러니까 이번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3회차 공모로 발행된 신주인수권부 자체가 파생 상품 부채까지 합하면 총 부채에 한 220억가량 잡혀 있고요. 총 부채에서 35%,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신주인수권부 자체가 조기 상환일이 9월 19일이기 때문에 7월 19일부터 8월 19일, 8월 18일까지 조기 상환 신청 기간이거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3억 정도 내외로 그 조기 상환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아마 200억 대부분이 조기 상환 신청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전에 혹시 사채 대용 납입으로 신주인수권이 행사되면 잔존액면이 줄어들 수 있는데 200억보다 큰 폭으로 좀 잔존액면이 줄어들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몇 천만 원 가량 소액이 사채 대용 납입으로 좀 행사가 된 것 같고, 나머지 200억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190 몇 억 정도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상환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소개드렸던 질문과 연장선상으로 혹시 최근에 지금 사채 가격, 그러니까 한국유니온제약 3회차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 워런트를 사채 대용 납입으로 행사할 가능성은 없나요? 라고 질문을 주실 수 있는데, 지금 워런트의 행사가가 4,992원, 그리고 주가, 본주의 현재가가 4,140원인데 채권이 8,900원대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채 대용 납입을 고려해도 워런트를 행사했을 때는 손실이기 때문에 그런 장밋빛 전망은 아예 무시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이랑 부채를 되게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신주인수권부 사채 약 200억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는 지금 경상비용, 그러니까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그 비용만 대응하는데도 지금 이미 부족한데, 이 사채를 상환할 수 있는 자금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자금 조달이 안 되면 현재 이 신주인수권부 사채 상환을 대응하는 게, 정상적으로 대응하는 게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외부 조달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바로 떠오르는 한 3가지 정도 시나리오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공모로 신규 BW를 발행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신규로 BW를 발행했을 때 과연 누가 투자할까라는 의구심이 들고, 근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최대주주 변경 이슈가 있는 와중에 공모로 BW를 발행하기에는 여력이 없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반 공모입니다. 일반 유상증자인데 이 또한 시기가 좀 많이 촉박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 제3자 유상증자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데요. 해당 시나리오가 더 이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한 이유는 최근에 공시된 그 최대주주 변경 공시 때문입니다. 한국유니온제약의 최대주주가 곧 변경될 예정인데, 원래 기존 이제 최대주주물이었던 안희숙, 백병아, 신성희 총 3명의 178만 주의 주식을 NBH캐피탈이라는 곳으로 양도하겠다라고 공시가 떴고요. 단가는 6,163원이더라고요. 현재가가 4,000원대 초반인데 과연 정상적으로 납입이 이뤄질까? 이런 의문은 좀 들긴 했고요. 잔금을 치르는 날은 7월 31일입니다. 한 100억 정도가 납입이 돼야 되고, 잔금이 정상적으로 납입이 되면서 최대주주가 변경이 되면 3회차, 4회차 이 채권의 기한이익 상실, EOD 사유가 발생하고요. 조기상환일인 9월 19일이랑 상관없이 별도로 즉시 조기상환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한국유니온제약의 경영권을 인수하려고 하는 NBH캐피탈도 인지하고 있을 테고, 해당 상환 요청에 대응할 시나리오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잔금을 납입할 이유가 상식적인 선상에서는 없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잔금 100억이 납입됐다라고 하면 아마 한국유니온제약 3회차 이 BW를 상환하는 계획도 내부적으로는 수립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채권 가격도 급격하게 급등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신용도를 분석할 때 잔금 납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느냐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NBH 캐피탈과 현재 지금 구주주들의 관계가 뭐냐라고 봤을 때 저는 내부자도 아니다 보니까 그 관계를 파악할 수는 없었는데 최대한 찾아보려고 하다 보니 올해 5월에 발행됐던 4회차 전환사채 쪽에서 투자자를 보니 총 4개의 기관이 들어왔는데 JW 글로벌 조합에서 20억, 마크라는 곳에서 15억, SB 메디코에서 10억, 그리고 마지막으로 NBH 캐피탈에서 5억을 납입했더라고요. 그래서 NBH 캐피탈은 이미 지금 5억을 납입했고 지금 이번에 최대 주주로 그 구주를 인수하려고 하는 걸 보니 뭔가 왁구를 제대로 짜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그 왁구가 뭔지 사실은 외부인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러한 최대주주 변경 이슈 때문에 제3자 유증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지고요. 만약에 정상적으로 상환을 하려고 한다면 최대주주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제3자 유증으로 유동성을 공유하거나 아니면 대여금 명목으로 부채단으로 지급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추가적으로 유동성을 공유해서 3회차 상환을 끄지 않을까, 상환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지 않을까, 이런 추정은 해보겠습니다. 단 그럼 뭐예요?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 정상적으로 7월 31일에 NBH 캐피탈에서 잔금을 치러야 한다. 두 번째, NBH 관련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대여금이든 아니면 유상증자든 추가적인 유동성 공유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두 가지 이슈가 이뤄진다고 하면 3회차 상환하는 데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은 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건 현재의 스토리와 현재의 시나리오를 상상해서 단순히 말씀드린 제 의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도가 나겠다, 부도가 안 나겠다, 아니에요. NBH 캐피탈이 얼마나 우량한 회사인데, 왜냐면 NBH 캐피탈이 매우 조단위로 자산 규모가 조단위로 우량한 회사라면 유동성 공유 200억 하는 거 시군증 먹기일 수 있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NBH 캐피탈의 최대 주주는 리오제이라는 SPC고요. 사모 PEF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정상화해서 재매각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왁구는 짜고 있는데 그 왁구가 얼마나 합리적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산이 1030억, 자본이 610억 정도 라서 그다지 우량하다라고는 볼 수 없는 재무구조의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전처럼 뭔가 명확하게 부도가 날 것 같으니 투자하지 마라, 아니면 매도해라, 아니면 부도가 안 날 것 같으니 매수해라, 아니면 이런 전략이 좋아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린다고 해서 섭섭해하지 마시고 이 정도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한번 한국유니온제약 3회차 현재 상황을 직접 우리 촌뜨기들이 분석해보면 훨씬 더 이제 채권을 분석하고 채권 시장을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러면 한국유니온제약 3회차 수익률이 어떻게 되냐? 연율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채권 수익률을 말씀드릴 때 소통할 때는 연율화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연율화 했을 때는 126%입니다. 기간 수익률, 그러니까 지금부터 9월 19일까지 가져간다고 했을 때 기간 수익률은 18%. 매우 높은 수익률이죠. 그래서 사실상 연율화된 126%를 보게 되면 시장에서는 이미 부도 위험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건 이제 제 의견이 아니라 시장 의견이니까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제가 상기 이제 그 한국유니온제약의 현황을 말씀드리면서 중요한 요소들이 진행이 정상적으로 되다 보면 채권 가격도 정상화 될 거고, 다만 이런 것들이 하나가 어긋나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뭔가 부도 위험이 더 커졌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채권 가격은 충분히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좀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유니온제약은 사실은 신용등급도 싱글 B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매우 위험한 채권이고, 우리 일반 개인들이 이러한 싱글 B 또는 더블 B 채권, 심지어는 트리플 B 이렇게 하이힐드 채권에 투자를 할 때는 매우 신중하고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서 안전하다라는 확신이 들 때만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점 꼭꼭 유념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야 스트레스 받지 않는 무트레스 투자가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투자해놓고 두 발 뽑고 잘 수 있는 그런 무트레스 투자를 꼭 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또 우리 촌뜨기들이 저를 찾아주시면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빠이빠이.